안녕하세요. 지문 유전자 적성 검사를 통하여 타고난 성향과 기질을 찾아줌으로써 주도적인 삶의 경험을 서비스하는 관계 개선 전문가 안자선입니다. 사단법인 출산육아교육협회 육아 큐레이터로서 오늘부터 10회차 우리 잘 지내봐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제가 하는 유전자 지문 적성 검사란 과연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문은 우리 손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전부 다 달라요. 이 지문이 같을 확률은 전 지구상의 87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의 타고난 성향, 또 재능, 능력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 성향과 재능과 능력이 이 지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헉, 그래? 진짜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이 지문 측정 검사를 받아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문 적성 검사는 정말 과학적입니다. 지문은요, 언제 생기냐면 임신 13주에서 19주 사이에 태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가 임산부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지요? 19세기에는 진화와 유전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DNA,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화두를 이루고 있어요. 후성 유전학이 뭘까? 궁금해하시죠? 이 후성 유전학은 부모의 DNA 정보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 물려받은 그 DNA 정보가 이 엄마의 뱃속 태내에서 분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모의 임신 초기의 건강 상태가 아이의 평생 동안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특히 임신 초기 5개월 동안 엄마의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 또 영양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자 스트레스, 정신 상태 얼마나 많이 받는지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산모의 스트레스는 태아의 심장에 터질 듯한 압력을 받는데 이런 부분이 이 뇌에 영향을 주고요. 이 뇌에 영향을 미친 결과들이 이 지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지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 지문을요. 크게 11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성향은 바로 감성형입니다. 감성형은요. 분위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분위기파, 기분파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감정령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감정령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누가 이거 하자! 그러면 그래 하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이 감정령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기억이 하실라나요?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금을 가지고 나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월드컵 때 특히 2002년 축구 와 대단하죠? 거리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 빨간색 두건을 쓰고 빨간 옷을 입고 엄청나게 응원을 다 같이 했죠. 그리고 또 지금 마스크 쓰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마스크를 지금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감정령의 성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감정령은요. 11가지 성향 중에 수재형이라고 표기를 해요. 무엇인가 한 군데에 확 꽂히면 그것을 바로 내 것으로 확 받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금방 흥미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작심삼일 또는 금사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위기를 잘 탄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감정형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 변화가 많아요. 좋은 환경에서는 정말 확 좋았다가 또한 이렇게 뭐 음침하고 뭐 슬프고 이런 환경에서는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우울증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이 감정령은요,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요. 자유롭고 낭만적이고 또한 인간미가 있고요. 그래서 다재다능 이런 감성력은 또 반면에 시기, 질투, 소유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재형이라고 표현된 이 감성형은요. 보고 배우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좋은 것만 가지고 올까요? 아니요. 나쁜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감정력은요. 어떤 교육 환경에서 자라났는가가 본인의 성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요. 감정력의 성향이 이런 성향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이 감정력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죠. 좋고 편안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감정력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규칙적인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 그러니까 가족 상담을 하거나 자녀 상담을 하거나 또는 부부 상담을 할 때 감정력으로 나오는 성향은 성장 과정을 알아야 제대로 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감정형의 아이와 감정형의 엄마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9가지로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엄마는 아이에게 말을 아낍니다. 왜냐면요, 듣기 좋은 말도 한 번이라고 했어요. 자, 감정형의 엄마는 말을 막 많이 해요. 이거를 잔소리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잔소리가 많은 엄마들은 아이에게 했던 말 또 하고 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특히 주위에서 굉장히 말 많은 분은 조정협조형과 감성형이거든요. 자, 감성형의 엄마들이 이렇게 자기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하고 하는 부분은 감성형의 아이는 본인도 그걸 좋아하면서 받는 거는 싫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말할 거 1번만 말하고 5번 말할 거 2번만 말하는 것으로 본인도 연습을 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대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엄마의 기분을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기분이 막 좋을 때는 아이의 기분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좋아요. 기분이 또 막 슬프고 화가 났을 때는 아이의 기분이 어떨지 잘 살피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 내 생각을 굉장히 주저없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오케이. 그런데 기분이 나쁠 때는 안 돼! 라고 해서 어제는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감정형의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본인의 감정 컨트롤을 하시는 연습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와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우죠. 지금은 특히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요. 감성형의 아이는요. 길게 계획을 세우면 절대 못합니다. 짧게 작심삼일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동안에 할 일만 딱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확실하게 했을 때 잘했어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기 계획이요? 노, 절대 못합니다. 물론 이게 단기 계획이 차츰차츰 성취감을 갖고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장기 계획도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이의 모든 일과 행동에 칭찬을 우아한 발사를 해주세요. 잠재 능력이 마구마구 살아납니다. 자, 감정력은 사람 쪽에 있으면서
칭찬을 먹고 사는 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먼저 칭찬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트에 막 낙서를 했어요. 이게 낙서를 했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엄마는 몰라요. 그냥 순간 욱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화내지 마시고 먼저 우와 너무 멋진 그림 같은데 이거 그림이야? 와 정말 대단한 화가가 되겠다. 잘했는데 그런데 카페트는 그림을 그리는 장소가 아닌데 우리 그림을 그릴 때는 도화지의 그림은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또 까먹습니다. 또 세 번째도 또 합니다. 엄마는 계속 화가 나겠지만 항상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아이는 이제 하면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마의 말 속에서 칭찬 속에서 그리고 후인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을 시킬 때는 한 가지씩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계획도 단기 계획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일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시키면은 복잡해져서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아예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을 시키고 그것을 다 했을 때 칭찬과 함께 다음 일을 시키면은 아이들은 정말 편안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기분이 좋고 말을 막 많이 하게 되면 앞뒷말을 자르고 본론만 얘기하게 됩니다. 본론만 얘기하다 보면은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자꾸 뭐라고? 뭐라고? 뭐? 자꾸 하게 되면은 짜증이 나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화가 나게 됩니다. 이럴 때 엄마는요, 누가? 어디서? 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끄집어 내주시는 게 중요하죠. 물론 엄마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아이한테서 그런 거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본인도 연습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감정을 컨트롤한 다음에 아이한테 알려주시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한 가지에 빠져서 집중할 때는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감정력은 집중력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 자꾸 옆에서 태클을 걸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집중하는 습관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그대로 두셨다가 끝난 다음에 엄마와 함께 다른 관심사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고 그 관심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엄마가 칭찬을 해준다고 하면요. 그게 계속 연장돼서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 유일하게 벼락치기가 가능한 형이 감정형이거든요. 시험 전날에 자 평소에 30점 맞았던 아이가 100점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것도 벼락치기로 한꺼번에 쑥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점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때 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뭐 도로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되겠지만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집중력을 기르는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둘 다 분위기 파고 기분 파기 때문에요. 내가 했던 약속이나 또 어떤 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막 기분 좋으니까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하고서는 뒤돌아서 그걸 까먹게 된다는 거죠.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가장 우애를 많이 받은 것도 감성량입니다. 그걸 안 지키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진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엄마랑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약속을 해서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약속을 했고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이거 어때 그럼 그거 정말 좋겠다라고 할 때 전에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그냥 메모 같은 걸 해서 그날 무슨 약속이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하고 답을 해주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게 좋겠고요. 자 마지막 아홉 번째 절대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질투와 시기와 소유욕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 엄마는 나에 대해서 최고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자존감도 자신감도 발표하는 능력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 감정력에 대한 아이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내 안에 한 가지 성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지어서 지금 감정형의 아이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대로 본다고 하면은 약간의 어 약간의 부분들이 조금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담을 받을 때는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결과지를 보고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감정형의 엄마와 아이의 기본적인 성향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한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좋으셨는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